랭아! 영순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랭킹스쿨입니다. 지금으로부터 30여 년 전인 1990년대 1988년 서울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한 이후 1997년 외환위기 전까지 경제적 호황을 누린 것은 물론 정보혁명이 본격적으로 시작돼 휴대전화, 컴퓨터 등의 통신기기들이 등장해서 삶을 바꿔놨다는데요. 하지만 현재처럼 인터넷이 발달하기 전이어서 그런 걸까요? 꽤나 거친 삶을 살던 사람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오늘 랭킹스쿨에서는 90년대엔 강한 자만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 탑4를 알아보겠습니다. 4위, 놀이터. 90년대엔 놀이터에서 한창 너나 할 것 없이 뛰어놀던 아이들, 그곳에서 처음 보는 친구들과도 바로 친구가 돼 잘 놀았었죠. 하지만 아이들의 만남의 장소였던 놀이터가 알고 보면 위험천만한 곳이라고 하는데요. 과거 90년대 놀이터는 마치 유격훈련장 같은데요. 지금 놀이터에는 타이어를 보기 힘들지만 옛날 놀이터에는 타이어가 꼭 있었죠. 타이어는 기어오르는 놀이용으로도 빼곡히 연결해 작은 굴처럼 된 통로용으로도 사용됐는데요. 모래 있는 놀이터 수가 줄어들며 자연스레 줄어들게 됐다고 합니다. 그 밖에도 원심 볼리기는 적당한 속도로 돌리면 살짝 멀미 수준으로 끝나지만 빠르게 돌리면 사람이 날아가기도 했는데요. 쇠로 만든 딱딱한 정글짐은 올라가다가 발을 헛디디면 개미지옥처럼 아래로 빨려 들어갑니다. 떨어지다 봉에 잘못 부딪히면 갈비뼈가 나갈 수도 있게 되는데요. 이뿐만 아니라 꼭대기까지 올라가서 반대로 넘어가는 능목은 꼭대기에서 떨어지면 최소 골절이죠. 지금은 잘 찾아볼 수 없는 놀이터 기구들이지만 90년대는 아이들도 거칠게 자랐네요. 3위, 명절 귀성길. 민족 대이동이라고 일컬어지는 귀성길. 88 올림픽 이후 전국적으로 불어닥친 마이카 열풍과 함께 귀성길 혼잡이 한층 더 심해졌다고 하는데요. 90년대 추석 귀성객 수는 1,500만 명을 넘어섰고 연휴 기간 수도권을 빠져나간 차량은 무려 80만 대를 넘어섰다고 합니다. 심하면 10시간도 넘게 도로 위에 갇혀 있어야만 했죠. 지금처럼 버스 전용차로도 없고 내비게이션도 없었던 시절이라 귀성길에는 서울에서 대전 거리도 10시간이 걸렸다고 하는데요. 귀성길이 하도 힘들다 보니 고향길이 고생길이라는 말도 있었을 정도라고 합니다. 이 도로가 고속도로인지 휴게소 주차장인지 구별이 안 됐던 90년대 귀성길, 심지어 눈이 많이 내리는 대관령 지역에서는 고속도로에서 차들이 아예 움직이질 못하자 사람들이 아예 스키를 타고 휴게소까지 내려가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그 외에도 도로 위에서 아예 시동을 꺼놓거나 차 안에서 밥을 지어 먹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90년대 중반에는 고향에 계신 부모님들이 도시로 올라오는 역귀성이 생기기도 했다는데요. 서울에서 부산을 2시간 반이면 갈 수 있는 현재와는 정말 대조적인 90년대 귀성길이었네요. 2위, 폭주족. 어두운 밤에 요란한 소리를 내며 도로를 달리는 그들, 바로 수십 명으로 몰려다녔던 폭주족이죠. 이들은 한때 사회적인 문제로까지 커졌었던 집단입니다. 특히 3.1절이나 광복절 같은 국경일에는 비교적 이른 시간부터 폭주족을 볼 수도 있었는데요. 게다가 폭주족은 주로 10대 학생들이 많았었습니다. 폭주족은 90년대 당시 겁없는 10대 학생들의 일탈 중 하나였는데요. 이들의 행동은 더욱더 과감했습니다. 무리를 지어다니며 경적을 울리는 차에게 보복을 하기도 하고 심지어 단속에 나온 경찰들을 조롱하기도 했었는데요. 밤거리에 무법자였던 폭주족들은 중앙선 침범은 물론 헬멧도 쓰지 않았습니다. 그때 당시 뉴스데스크에서 폭주족의 인터뷰 내용을 보면 목숨을 걸고 타는 거다, 다치면 다치는 거다라며 거침없이 말을 내뱉었는데요. 시민들, 경찰 모두가 광란의 질주를 펼치는 폭주족에게 두 손 두 발을 다 들 정도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현재는 경찰 단속도 훨씬 강화됐고 오토바이 인기도 식은 탓에 폭주족을 보기 힘들다고 하는데요. 90년대에는 이 폭주족들을 어떻게 잡아야 하나라며 사회적으로 큰 문제였다고 합니다. 1위, 결혼식 뒤풀이. 사랑하는 두 남녀가 영원을 약속하는 의식인 결혼식, 가장 신성하고 경건한 행사가 아닐까 싶은데요. 하지만 90년대에는 지금은 상상도 할 수 없는 결혼식 뒤풀이가 있었다고 합니다. 다소 폭력적이기까지 했다고 하는데요. 이제는 완전히 사라진 결혼 문화지만 90년대에는 함사세요라고 외치던 함진합의 문화가 있었죠. 결혼 예물이 담긴 함을 신랑의 친구나 지인이 신부댁 근처에 가서 함값을 받고 건네주고 오는 것인데요. 하지만 한파리에 돈이 적다고 시비가 많이 붙기도 하고 밤에 큰 소리로 함사세요라고 외치며 적잖은 소음 문제를 일으켰다고 합니다. 또 결혼식 뒤풀이로 신랑을 매달아 발바닥을 때리기도 했습니다. 신랑을 매달면 안쓰러워한
장모가 술과 떡을 내왔던 전통 혼례 풍습이었다고 하는데요. 탱크 포신에 매달다가 사고로 신랑이 떨어져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한 이후 본격적으로 금지를 당했습니다. 또한 신랑과 달리는 차를 끈으로 연결한 다음 신랑이 달려서 신부가 있는 트렁크에 올라타게 만들었는데요. 신부도 뒤풀이 참여에 예외는 없었습니다. 신부는 신랑 구두에 따라준 술을 양말까지 쭉 짜서 마셔야 했다는데요. 이 밖에도 사람들 다 보는 앞에서 강제 키스 및 성행위 흉내를 내라고 유도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사회적 문제가 되자 범칙금을 부과해 과격한 결혼식 뒤풀이를 금지시켰는데요. 이제는 결혼식 뒤풀이가 많이 잔잔해진 것 같아 다행이네요. 21세기인 현재 그때를 살아온 사람들에게 90년대는 아련한 추억이 돼 있을 텐데요. 90년대만의 감성이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약간 미화한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확실한 건 90년대는 정말 강한 자들이 많았던 것 같네요. 지금까지 랭킹스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